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은 또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료품 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안 오른 게 없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식료품 값은 좀 체감하시다시피 가공식품 가격들은 좀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부담이 발생했을 때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가격 인상 이후에는 사실 가격 하락은 조금 제한되거든요. 이게 기업과 이 소비자 간의 이 경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가격은 한번 올리면 낮추질 않는 경향을 그쵸.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가와 조금 괴리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식료품 값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제 식료품 지수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곡물가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지수 레벨에서의 하락은 가능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좀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실적 개선을 이뤄내는데 맞아요. 기여를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곡물가 레벨이 좀 중요할 텐데 올해 이제 작황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황 데이터는 보통 5월달 이후에 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니뇨 상황에서 원단가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라면 엘니뇨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나서 라니냐가 오기 전까지 작황 데이터가 좀 양호하다라면 올해는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곡물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 업체들의 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곡물가는 하락이 되고 식료품은 작년에 올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 효과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시장과 가깝게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 오리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요, 오리온을 인수한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는 거의 없다고 좀 볼 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현재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리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많은 투자분들께서 좀 놀라셨겠지만 오리온 이제 레오캠바이오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급락을 했고요. 예. 12만 원대 유지하던 주가가 이제 단숨에 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좀 회복세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단 오리온이 처음에 레오캠 인수를 발표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빠지고 보니 이 레벨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밸류에이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시장의 우려는 레오캠 쪽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레오캠은 오리온의 투자와 그리고 기술 수출로 인해서 이미 약 1조 원가량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R&D 비용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리온 입장에서 적어도 4, 5년간 추가적으로 레오캠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없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또 오리온이 이렇게 주가 급락한 이유에는 향후에 오리온의 현금 흐름 역시도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바이오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이 이미 레오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를 기다리기까지 약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바이오 기업 투자는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가 제한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리온의 이 캐시플로우, 올해 기대되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3,500억 가량 되는데 이 현금이 좀 주주환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우려들, 레오캠 관련된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리온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실적과 해외 비중인데 음식료 기업들의 주요한 밸류에이션 포인트는 해외 비중입니다. 오리온의 해외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70% 해외 비중인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 8.5배 너무 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식료 평균 11.5배에도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1차적으로는 월별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데 실적이 기대에 좀 준하거나 조금 상회할 때 음식료 평균 수준에 달하는 11.5배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 주가 12만 원 레벨을 먼저 1차적인 타겟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아무래도 급락 전 레벨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CJ 쪽에서도 바이오 인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인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 현상들을 또 연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조금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이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바이오를. 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식품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구 감소란 문제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인구 감소와 함께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이슈지만 여러 가지 단식 등 해서
식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끼니를 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 감소와 식수 감소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음식료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외 진출을 했고요. 해외에서는 이 K푸드 성장 동력이 맛과 재미 요소였다면 이제는 건강까지 더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해외 쪽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의 이 성장 전략은 해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와 국내에서의 이 식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 기능 쪽까지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결국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부분은 이 식품업체들이 기존의 이 식품 산업의 성숙도와 그다음에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오히려 좀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음식료를 하다 보니까 또 라면 이야기, 라면 섹터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 1월 라면 수출 금액도 40%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라면주, 농심, 뭐 삼양식품, 오뚜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저도 지난해 방송에서는 계속 라면 쪽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는 라면에 대한 톤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장에 대한 부담 여전히 좀 느껴지고 있고요. 증설이 중요한데 라면 쪽은 올해는 증설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 이미 기존에 지어놓은 캐파로 수요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마진이 좋은 쪽으로 스위칭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삼양식품 기준으로 밀양 2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게 내년 5월 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25년 중순 이후에 삼양식품은 증설 이벤트가 있고요. 농심은 25년도 초가 되어야 미국에서 3공장 삽을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라면 쪽은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증설이 없는 구간을 겪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지난해 고성장에 대한 부담을 또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라면 쪽은 올해는 지난해 성장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는 수익성 중심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다시 내년도 중순 이후부터 좀 고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는 라면이 좀 쉬어가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자 이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좀 경계감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KTNG, 애연가들의 또 기호식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식품 기업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배당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반경만 사장 후보 확정으로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 시장에는 너무나 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KTNG도 기호식품이라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경만 수석 부사장님이 이제 그 최종 그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있을 주총에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 반경만 수석 부사장은 기존에 KTN 전략 기획 쪽 담당했었고요. 이전에 가장 오랜 경력으로는 글로벌 사업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에 경험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KTNG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담배와 홍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 전자담배 쪽의 해외 글로벌 사업 쪽의 강화가 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최근에 신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3개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 지휘하고 IR 총괄했던 부분이 이제 방경만 부사장의 이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TNG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강화될 부분이 없냐? 뭐 여전히 있죠. 자사주를 15% 갖고 있었는데 7% 소각했다고 했으니 여전히 7%가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이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 전자담배 쪽을 주도했던 그리고 담배 시장이 아이코스 등장 이후에 급변하는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 만약에 선임된 이후에도 저는 기존의 성장 기조와 주주환원이 유지될 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TNG까지 한번 봤고요. 이어서 이쪽도 같은 또 밸류체인인 유통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쯤에 저PBR 이야기 나오면서 맞아요. 유통 섹터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PBR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죠. 맞습니다. 저 PBR주는 맞습니다. 0.3배를 하회하는 대형 맞아요. 오프라인 업체들이 많거든요. 뭐 이마트도 0.2배,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0.3배 내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우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결국 ROE를 개선시키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ROE를 올려서 PBR을 올리고 이게 이제 저 PBR을 이제 극복해내는 관점인데 이 ROE를 분해해 보면 투자분들이나 이제 또는 한번 보셨을 만한 듀퐁 레이쇼라고 있는데. 듀퐁 레이쇼의 식은 가장 앞단에는 이제 매출 회전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익 마진율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가 나오는데
기업들은 매출 회전율이 양호하든지 순이익 마진율이 안정적이든지 결국 이 본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재무 레버리지를 변화시키면서 ROE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자본을 가볍게 가져가는 구조 역시 이익 체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요. 유통업체들은 그런 측면에서 매출 그리고 수익성 담보가 되냐 이런 부분에 아직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PBR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ROE를 올려가지고 PBR 개선시킬 수 있냐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업태 전체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마트 쪽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마트는 아직은 소비자 이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백화점이라는 독보적인 채널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내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좀 본업의 심플함 그리고 작년도에 기저가 있기 때문에 지누스 같은 비즈니스가 크게 뭐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백화점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확보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화점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또 유통기업 쪽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대형마트 주말 규제가 아무래도 이 유통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리스크도 있지만 해외 진출은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 두 가지 묶어서 한번 유통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대형마트 좀 아쉽지만 이 주말 휴업 해지는 아직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이슈여서 이 좀 중요한 이슈들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외 쪽은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국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좀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쪽 비중은 아직 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적 전반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망라해서 최선호주는 어디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음식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레오캠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오리온, 펀더멘탈 튼튼하고 올해 다시 한번 주주환원 강화될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주주환원을 안 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요. KTNG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강화될 여지가 있으면서도 최근에 대표이사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동력 강화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통은 트래픽 관점에서는 편의점이 좋습니다. 여전히 근린형, 소매, 구매 채널에서 좋고요. 현대백화점 추가적으로 대형 오프라인 쪽에서 유일하게 주주환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음식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메리츠증권 김정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